하락이 종료됐다고 하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대부분 차트를 볼 때 사람들은 가격을 많이 보죠. 여기 싸 보이는데 이 정도면 과매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RSI도 과매도 구간이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가격 얘기를 의도적으로 뒤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발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왜 같은 방향으로 틀린 포지션을 잡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하지 못하신다면 가격을 아무리 잘 봐도 차트를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를 놓고 이 LSR 지표, 두 번째 지표가 LSR 지표고 세 번째 지표가 RSI인데 이 두 가지만으로 지금 시장의 심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우혁입니다. 자, 일단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잡아드리면서 지금 이더리움이 속도가 가팔라졌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시장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LSR 지표, 즉 롱숏 비율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 롱이 맞네, 숏이 맞네. 하지만 이건 LSR 지표를 절반만 보는 거죠. LSR의 진짜 역할은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LSR이 높다는 건 시장이 강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이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강하다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LSR 지표는 항상 뒤늦은 지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이 LSR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롱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고점을 찍을 때에도 LSR 지표가 올라오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고 그 뒤로 하락을 보여줄 때에도 LSR 지표는 1 이상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LSR 지표는 롱과 숏의 비율이니까 LSR 지표가 1보다 클 경우에는 롱이 많은 거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숏의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을 때 숏의 비율이 많았던 적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격은 고점을 낮추면서 지난 8월,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롱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여기서 숏은 너무 늦었다. 이 말이 LSR을 계속 높게 유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100% 맹신해서 좋을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죠. 즉, 이 LSR이 높은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포기하지 않아서겠죠. 자, 이제 밑에 있는 RSI 지표. 우리가 좀 많이들 좀 체크하는 지표죠. 이건 과매도 그리고 과매수 이 지표로만 보면 계속 엇박자가 나게 돼요. RSI의 본질은 가격의 위치가 아니라 힘의 지속성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RSI를 보면 분명히 낮은 구간에 있고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제 팔 사람들 다 팔았고 과매도 구간이니까 올라올 것이다. 하지만 이 RSI는 팔 사람이 없다를 말해주지 않아요. RSI가 말해주는 건 하락 압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영상에 좋아요 딱 보이시죠?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LSR 지표와 RSI를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지금 이더리움은 이런 상태입니다. LSR 지표는 높은 상태.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땐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높아졌죠. 근데 RSI는 상당히 낮은 상태.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롱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구조는 강한 상승장에서 나오지 않는 구조죠.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 구조는 항상 하락 추세 중간에서만 반복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번에 다를 것이다. 굳건히 믿고 있고 시장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제가 꼭 한번 짚고 가야 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기간일수록 우리가 털리는 자리가 한 번씩 발생하게 돼요. 그냥 이 지표만 믿고 또는 LSR 지표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나도 롱을 타보자. 이렇게 대응하면 결국 망합니다.
이 LSR 지표, RSI, 그리고 더와요. 가격까지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지표죠. 오늘은 반등이 나와서 롱이 많이 보여도 내일은 갑자기 숏이 늘어날 수 있고 RSI도 순식간에 바닥을 잡지 못하고 또다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정답보다 변화의 방향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방을 좀 운영하면서 같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방은 리딩방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의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이 쏠림이 어떤 쪽으로 풀리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쏠림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더 심해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체크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횡보장이면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큰 관점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은 거고, 중간중간에 좀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도 잡아드리고 왜 위험한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요.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단기적인 관점을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시장이 바로 안 무너져서 더 위험한 구간이 한 번쯤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태죠. LSR을 보면 롱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 아직도 이 시장을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절대 아니죠. 과거에 비슷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 경험이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멈추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여기였네. 여기서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 지표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RSI죠. RSI를 보면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 눌리게 됩니다. 이런 구간이겠죠. 한번 낙폭을 보여주고 가격도 낮아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낮아지는 상태. 이건 시장이 말하는 신호고 단순합니다. 위로 밀 힘이 계속해서 약해져 있는 상태에 이 시나리오가 왜 위험하냐면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바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횡보하거나 밀리더라도 살짝씩만 밀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회로 잡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조금만 더 사서 평단을 낮추자.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 행동이 반복될수록 LSR 지표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겠죠. 근데 RSI가 이걸 따라가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확신은 커지는데 시장의 힘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 이 구조의 결말은 항상 똑같게 되죠.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람들이 지쳤을 때 저점을 낮추고 고점까지 낮추고 한 단계 밸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돈을 잃기보다는 우리들의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포기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이 한 번에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 시점에서는 가격이 빠지는 것보다 이 LSR 변화에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높게 유지되던 롱 비중이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확 꺾이는 상황. 물론 이게 막 1 밑으로 바로 꺼진다. 그건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버티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 포기했다는 거죠. 이때 RSI를 같이 보면 같이 급락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하락이 아니라 심리 붕괴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장면. 이 구간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왜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이상하다. 하지만 사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동안 단기적인 상황이 됐든 장기적인 상황이 됐든 틀렸던 포지션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이제야 그게 한 번에 풀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시나리오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긴 한데 이때가 되어서야 시장은 처음으로 정리를 시작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구간에서 또 위험한 행동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또 반등이 나오겠지. 이 생각으로 성급하게 들어가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의미 없는 구간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승을 만들 때에는 이런 구조가 나와야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체감상 가장 헷갈리는 구간이에요. 한번 크게 밀린 뒤에 LSR이 다시 한번 올라탑니다. 뭐 지금도 그러곤 있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봐라, 여기에 다시 롱이 쌓이고 있잖아. 여기서 반등이 맞았네. 문제는 RSI입니다. RSI를 보며 이전 반등 때보다 고점을 낮추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즉 가격을 위로 올릴 실제 힘은 이전보다 더 약해진 상황이죠. 이 구조가 왜 위험하냐면 시장이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차트는 어제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도 이 캔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바닥 같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확신이 아니고 섣부른 예측도 아니고 그냥 희망이에요. LSR 지표가 다시 올라온다는 건 새로운 롱이 들어온다는 뜻이지 그 롱이 맞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이 구간에서는 조금만 위로 가도 매도 압력이 바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아직 위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물량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이 시나리오의 결말은 대부분 이렇게 끝나게 될 겁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약하고 또 밀리네. 이때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부터 또다시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오히려 더 조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LSR 지표가 올라가면서 RSI도 고점을 높인다며 이건 찐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눌렸다 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벌써 작년에 고점을 딱 이탈한 상황이니까 올라오더라도 빠지고 이걸 2번 정도는 반복해줘야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합의가 마무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어떻게 맞을지 저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정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섣부른 예측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영상은 정말 참고용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이게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타점을 드린다고 해서 강요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강요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 리스크를 피할 때는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을 볼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나서 타점이 다르게 되면 그 타점들을 모두 놓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하고 여러분들의 2월이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게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방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가지 시나리오는 전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번에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제 결과로 나타나는가? 이거죠. LSR은 사람들의 선택을 보여주고
RSI는 그 선택의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아직 사람들의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신보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 이걸 중점적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영상을 마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